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 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임기 동안 할 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참 이 정치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예, 화요일 뉴스톱 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직무복귀 후 그동안 침묵을 이어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정권의 작심 비판,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는 여권의 중수청 추진과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요. 다시 한번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 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 그리고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 역시 우선적인 법집행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 소홀히 대처하는 것은 현대 문명 국가의 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부터 윤석열 총장의 입에 주목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 오늘 국민일보와의 지면 대담 인터뷰, 이런 인터뷰 형식도 30년 검사 인생에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3월의 시작과 함께 상당히 놀라운 윤 총장 인터뷰가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1990년도부터 이제 이 검찰을 출입을 해왔는데요. 제가 그동안 사실은 검찰총장이 이렇게 특정 언론사와 이렇게 장시간의 인터뷰를 한 것은 거의 처음 봅니다. 현직 총장의 그렇습니다. 인터뷰요? 원래 검찰총장은 사실 이렇게 어떤 대중적인 이 인터뷰보다는 주로 뭐 본인의 입장을 간략하게 밝힌다든지 주로 국회에서 특히 국정감사 때만 출석을 하거든요. 그렇죠. 국정감사 때 이제 입장을 내는 게 유일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사실 뭐 수사나 이런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여당에서 3월 달 중에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법을 발의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6월 달에 통과시키겠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뭐 이번 주 중으로 발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과 동시에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여당에서 이 속도전을 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청와대는 속도 조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당 의원들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6월 달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진실, 즉 중대범죄수사청이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일선의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한 언론을 선정을 해서 장시간, 제가 알기로 한 3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 이후에도 추가로 또 전화로도 인터뷰를 해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윤 총장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제 윤 총장이 이 부분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어떻게 밝힐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윤 총장의 분명한 입장을 이 언론을 통해서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뭐 짧게 하나 더요. 그러면 이 언론 인터뷰 나선 시점이 뭐 과거도 아니고 가장 최근,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인터뷰가 쭉 이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인터뷰는 아마 어제 오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오후쯤에 이 3시간 동안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이게 사실 이번 주가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죠. 이번 주 내에 아마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그 시점을 아마 택해서 윤 총장이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현직 검찰총장의 신문 지면 인터뷰인데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원래 윤 총장의 일성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바로 헌법 정신인데 여기서도 좀 그 내용이 있거든요. 이 중수청 설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졸속 입법이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셉니다. 네,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또다시 정권과 맞서는, 그리고 여당과 맞서는 그림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데, 법치와 헌법 정신을 지키겠다는 것이 본인과 여당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하나의 명분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명분은 단순히 검찰의 어떤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국민들의 공공선, 국민의 복리, 이 헌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검찰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싸움이다라고 프레임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것 같고요. 법치와 헌법 정신 수호하겠다는 이 명분은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이 중대범죄수사청 이 법안 막을 때뿐만이 아니라 만약 윤석열 총장이 직을 던지거나 사퇴를 하고 나서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정치 참여의 명분으로도 똑같이 저는 법치와 헌법 정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언론과의 인터뷰 그리고 국민 여론을 호소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의 절박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지금 180석의 거대 범 여건이 있는 국회 의석수 현실에서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의 법안을 밀어붙이면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굳이 패스트트랙까지 가지 않고도 통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윤석열 총장이 생각하기에 법치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국민의 여론이기 때문에 그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여론에게 호소하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윤 총장은 이 인터뷰에서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 그러니까 검찰이 제밥그릇 챙기려고 이렇게 중수청 공개 반대하는 건 아니냐라는 해석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과거 윤 총장의 청문회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수사 문제는 검찰이 하냐 경찰이 하냐 뭐 공수처가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좀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또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 시절에 대검이 직접 수사를 지향하기 위해서 조세 부분, 마약 부분 이런 것을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 총장의 말말말 꽤 중요해서요. 제가 수차례 많이 읽어볼 텐데 실제로 서정훈 변호사님 이 얘기, 나는 비대한 검찰권이 문제라면 오히려 검찰을 쪼개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가운데 중략하고요.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여당 얘기를 만약에 받아준다면 이게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본다. 반부패 역량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윤석열 총장은요, 결국은 이제 검찰의 무소불위, 상당히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이제 있으면 검찰권을 쪼개도 좋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반부패 검찰청, 또는 이제 금융범죄 검찰청, 또는 이제 마약범죄 검찰청, 이런 식으로 검찰청은 쪼갤 수 있지만, 이 말은 이제 기득권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게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지금처럼 이게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 이러면 제가 보기에 가장 수혜자는 권력형 중대 범죄자들. 이 사람들이 가장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자, 6가지 중대 범죄를 보세요. 6가지 중대 범죄가 부패, 그다음에 경제, 그리고 선거, 방위산업, 공직자 범죄, 그리고 이제 대형 참사거든요. 여기 6개 중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국민이 직접 일반 국민은 민생 치안과 관계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6개는 권력형 중대범죄, 그 악을 척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6대 범죄를 검찰이 못하면 결국 이 부패 대응을 못하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기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가장 피해자가 국민이고 가장 수혜자는 권력형 중대범죄꾼들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최 교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화면에도 준비를 했는데 검찰의 기소권을 다 나눠줘요. 실제로 그리고 가장 윤 총장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게 바로 중수청의 6대 범죄, 중대 범죄 수사권을 주는 거. 이렇게 되면 거와 기득권들의 수사는 도대체 누가 하냐, 이게 국민에게 손해 아니냐라는 게 윤 총장의 뜻인데 동일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는 윤 총장의 말 중에 검사와 사법검찰관이 경찰 수사관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청을 따로 만들고, 이것도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예컨대 수사청을 따로 만든다고 하면,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든다고 하면 윤 총장이 아이디어 차원에 내놓은 것처럼 검사와 경찰 수사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이 안이 지금 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권의 무슨 당론이 아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전체가 동의해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분들이 뭐 헌법기관이니까 본인들이 법을 뭐 입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조정된 지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차근차근 해나갈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지금 검찰청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대범죄수사청 만드는 거 좋다. 그러면 만드는 거 나서 검사와 경찰 수사관이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저는 검토 가능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막는 거라고 하는 지금 현재 몇몇 의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그대로 입법으로 해서 다 통과시킬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직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충분히 논의돼서 중대범죄수사청에 검사도 함께 들어와서 그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윤 총장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다면 실제로 이런 것도 반영해서 여권과 협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가능하다고 본다는 거죠. 서 변호사님, 근데 화면이 바뀌었는데 제가 짚어볼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일각에서는 지금 수사와 분리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니까 이걸 좀 따라야 된다는 얘기에 윤 총장 아니다, 그거는 여권이 호도하는 거다. 실제로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윤 총장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추미애 그 전 장관이요, 일본 예를 들었잖아요. 일본은 이제 고소가 한 1년에 한 10,000건 정도 오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5,000건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42만 건이 고소가 되는데 그 중에 10%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제가 보기 일본이요, 우리나라보다 이게 더 비율로 보면 검찰이 수사권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보십시오. 미국 뉴욕 그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 다 트럼프 수사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 연방 다 법무부 산하에 검사 한 2,000~3,000 명 다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륙밖에 독일이나 프랑스인데요. 이쪽도 물론 경찰을 통해서 다 직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과연 이게 검찰에게 완전히 수사권을 박탈한 이런 예는 저는 모르겠어요. 따라서 저는 과연 이게 그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가 수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가짜뉴스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여권의 정치인들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있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게, 최근 동아일보 보도를 봐도요, OECD국에서 이 23%에 해당하는 8개국은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77%에 해당하는 23개국 같은 경우는 수사와 기소가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OECD만 놓고 봤을 때도 수사 기소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대부분의 아직까지의 추세라고 보여지고, 여권에서 자꾸 영국의 사례를 드는데 영국 같은 경우도 잠시 한시적으로 기소는 CPS라고 하는 왕립 기소청에서 전담을 하고 수사는 또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분리했던 적이 있지만, 이 경우에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이 약화되어서요, 결국 SFO라고 하는 별도의 기관에서 중대범죄는 수사와 기소를 다 독점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세계적인 추세의 진실을 보지 않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맥락을 발췌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게 이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가짜뉴스가 아닌가 싶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이현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윤 총장 인터뷰를 제가 꼼꼼히 다 읽어보니까 실제로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었어요. 대선 자금 사건, 대기업 비자금 사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국정농단 사건, 이 사건들이 지금 수사나 기소 따로 재판 따로 했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최진봉 교수께서 여권 일각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게 뭐 토론이 돼야 된다 하셨는데, 아마 여권에서 최 교수님과 생각한다면 굉장히 합리적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권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검찰개혁 TF, 공식 TF에서 이 안 자체를 이미 승인을 해서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도 또 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하면 바로 아마 저는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토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청회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이 찬반을 두고서 토론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제 그거기 때문에 이제 이 법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왜 한 차례 제대로 된 토론회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윤 총장이 이야기했던 이 수사 같은 경우는요. 저희 기자 입장에서 보면 기자가 가서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사람을 만나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씁니다. 그런데 취재하는 기자는 따로 있고 이거를 만약에 쓰는 기자가 따로 있다 그러면 쓰는 기자는 취재하는 기자한테 일일이 다 듣고 또 써야 돼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네. 정말 현장의 이야기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라는 게 일반적인 범죄는 뭐 수사가 쉽게 되지만 대선자금 수사나 비자금 수사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나 권력형이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습니까? 그 증거를 숨기고 또 서로 진술을 갖다가 정말 비싼 변호사를 써서 법리 다툼을 하고 하는 게 수사하다 보면 똑같은 검사라도요. 어떤 검사는 기소를 한 반면에 어떤 검사들은 아예 수사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그건 뭐냐면 수사 역량입니다. 즉 특수사를 해본 검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지점에 가야지만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걸 또 모르는 검사도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 보면 이런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고도의 수사 역량을 가진 검사들이 투입이 돼서 재빠른 수사 또 수사와 함께 기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외압들이 많거든요. 아시겠지만 월성원전 1호기 대통령부터 나서서 지금 수사를 못하게 압력을 많이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압력을 누가 받아내겠습니까? 그럼 검찰총장이 보호해줘야지만이 검사들이 기소를 할 거 아니에요? 예. 문제는 그러면 수사검사 따로 있고 기소검사 따로 있으면 아마 돈 있는 재벌이나 이런 데서 다 로비를 합니다. 그러면 수사 잘 해놔도 기소 안 돼요. 예. 또 그리고 그 현장에 재판정 가보면 판사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공판검사들 물어보면 공판검사들 몰라요. 왜냐 자기 수사가 안 했기 때문에 제발 좀 수사한 검사 오라고 그래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직접 현장에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를 해야지만이 유죄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그게 유리하겠습니까? 거학들한테 유리하겠어요. 바로 그 지점을 윤 총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대통령이 원전 수사를 직접적으로 막았다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박범계 장관이 이 자체 검찰의 증거 자체가 조금 기소가 무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그건 거니까. 대통령보다 제가 총리 예를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윤석열 총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응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됩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2013년 11월에 쓴 글이네요. 7년이 지난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저 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평가라기보다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많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범계 의원님하고. 저렇게 어려웠던 시절에는 응원을 했는데 왜 지금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저도 한마디로 산권력 수사하면 좌천된다. 이렇게 압축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 본 적이 있고요. 검찰 안팎에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가 무겁고 국민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참 이 정치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장혜철 평론가님, 윤 총장의 발언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볼까요? 실제로 오늘 여러 가지 윤 총장 관련 기사 제목 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가 됐던 게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진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까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컬레인을 끌어와서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다. 여기서 꽤 많은 비유를 섞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하나 굉장히 손쉽게 와닿는 비유라서 언론 인터뷰가 처음인데 과연 처음이 맞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지금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고 하는 것은 남은 7월까지의 임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이라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만약 윤 총장이 물러서게 되면 아마도 보다 더 친여 성향, 친정권 성향의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검찰 내부적으로 이 중대범죄수사청 발의나 통과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목소리가 중심을 잡기 힘들고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일단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최대한 이 중대범죄수사청, 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 움직임에 저항을 해보되
만에 하나 해당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면서 뭐 상임위나 법사위 통과가 되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도 있고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7월 전이라 할지라도 항의의 표시로 윤석열 총장이 사퇴할 수도 있겠다. 내가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아니라는 뜻을 표명한과 동시에 이 대선 스케줄에 있어서도 7월에 임기를 다 채우게 되면 너무 늦게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많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이 이른 사퇴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빠른 정치 참여를 좀 추진하는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역효과를 저는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말씀은 꼭 사퇴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비장한 각오로 이 중수청 신설을 막겠다 뭐 이런 의지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윤석열 총장 그리고요 검찰이 현 여건만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인은 정치 진영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왔다 이렇게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 너무나 우리 윤석열 총장 사랑은 오해를 느낄 때 선택적 의심입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됐어요, 최 교수님. 네. 최근의 일로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요, 내가 할 말이 없다.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왔다. 앞서 뭐 박범계 장관과의 저 당시 입시림도 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저 발언에 대해서는 동일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발언도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그러면 박범계 장관이 이렇게 물어보고 윤석열 총장 과거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양쪽 다 본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윤 총장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뭐 그 최순실 관련이나 최성원 씨 관련된 그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는 또 보수 진영에서 반대로 비판적 입장으로 본 적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윤 총장이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본인 말대로 있다면 그거 나름대로 인정받아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진보 진영에서 보는 관점에서 윤 총장에 대해서는 본인의 가족 문제나 한동훈 검사장 문제 관련해서는 너무 또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물론 뭐 본인은 지금 중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만 이제 그런 수사의 진척이라든지 아니면 속도가 이 정권 관련된 수사와 너무 보조가 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이 잘 들으시고 모든 수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중립적인 성향에서 모든 수사를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은 진영에 따라서 각각 윤 총장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덧붙이면서 기득권 경제범죄를 파헤치면 검사를 좌파라고 부르던 시절도 있었다. 진보를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나 부패범죄를 수사하면 그게 보수인가? 바로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 윤 총장이요. 저는 뭐 상당히 그 양쪽 보수 진보 불문하고 수사를 이제 그 철저하게 한 건 있지만 예. 제가 보기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 양쪽 두 눈을 다 감고 정의 여신처럼 한 손에 칼, 한 손에 저울을 드는 게 맞는데, 근데 그 살아있는 권력에는 조금 더 이게 그 추상같이 수사하고요. 그 다음에 죽은 권력에는 좀 춘풍처럼 약간 이게 온정을 베풀 필요가 있어요. 예.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공정이에요. 서 변호사님이 보는 정의는 그거다. 정의는 예. 살아있는 권력은 좀 더 강하게, 죽은 권력은 약간 이게 그 부드럽게 이게 맞는데 지금 보십시오. 보수 쪽에는 이게 전직 대통령 2명부터 예. 국정원장이 거의 다 4명 가까이 거의 다 구속됐죠.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제가 알기로 구속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조국 장관도 아직 구속 안 됐잖아요. 재판은 중이지만 부인은 구속됐지만 그리고 이제 그 최서원 씨 딸 정유라하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의 딸하고 이게 검찰이 갔습니까? 정유라는 이게 그 덴마크에서 소환해서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어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딸이나 아들은 지금 기소했습니까? 그 범죄가 성인인데 전혀 몰랐습니까?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윤석열 총장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예. 그렇게 전 정권만큼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가 이 점은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윤 총장이 말하는 자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 본연의 일을 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동일하세요? 그렇다면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도 예. 임종석, 이광철, 이진석 전부 기소를 하든지 어떻게 결론 내려야죠. 또 이게 탈원전도 왜 최이봉 비서관 앞에 멈춰 있습니까? 저는 권력형 수사 마무리를 지어야만 그런 평가를 해줄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 공개 반대 중수청 설치와 관련된 여러 얘기를 해봤는데요.